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작은 발전도 매일 모이면 결국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느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도 더듬고 전달력이 부족한 걸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대 스트레칭도 하고 대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고 스피칭 영상을 찾아 연습합니다. 하루하루는 정말 미세한 변화지만 영상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느낍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쌓으면 나도 변화할 수 있다. 여러분도 요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기 전에 성대도 스트레칭하고 대본을 소리내서 한번 읽고 마음가짐도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이 작은 준비가 전달력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냥 찍자 하고 카메라를 켰다면 지금의 저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전달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그게 나를 아끼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 시간을 통해 나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5분이라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확실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도 내가 만든 독서 루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나의 생각을 정비하기 위해 2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더 마인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도 나를 만들어줍니다. 독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2페이지. 당신은 사실 2400배 더 대단하다. 당신은 지금보다 2400배 더 대단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도토리를 생각해보자. 도토리는 참나무 씨앗이다. 도토리는 고작 2.5cm에 불과하지만 흙에 심으면 최대 60m까지 자란다. 성인 남성의 엄지 손톱만한 도토리 안에 60m에 달하는 거대한 참나무가 들어있는 셈이다. 2.5cm 크기의 도토리가 60m의 참나무가 되었다면 무려 2400배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도토리에 흙에 심지 않고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30년이 지나도 그 도토리는 여전히 2.5cm의 도토리일 뿐이다. 인간의 잠재력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책상 위에 그저 올려둔 채 살아갑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은 도토리 혹은 참나무보다 위대하다. 아니,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지금보다 최소 2400배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력의 엄청난 힘이다. 부와 성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만 이 지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사실 목표가 없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그 순간 스스로는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눈빛에 생기가 있을 테니까요. 목표를 이루려면 제대로 된 목표부터 찾아야 합니다. 엉뚱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굳이 계속 나아가는 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실제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진짜 대화를 말합니다. 당신과 가장 친한 그 사람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대화를 했다. 똑같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와 대화를 시도한다. 서로 묻고 답하며 타인을 알아갑니다.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친해지려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원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제대로 된 목표가 생겼다면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 손에 씨앗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한다. 그래야 웅장한 나무로 키워낼 수 있다. 나는 바란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의 씨앗을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고 부디 거대한 부의 나무로 키워내기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또한 저 자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책을 보면서 접하면서 나 자신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지, 지금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뭐가 문제인지 내 자신에게 직접 물어본다기보다 그냥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저의 버릇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만든 거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난한 신념에 의심을 품어라. 취업했다는 기쁨도 잠시 고통스러운 생활에 몸과 마음이 찢겨져 나가던 입사 2, 3년차 시절의 일이다. 하루하루 지쳐가던 나에게 한 선배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바로 직장 밖은 지옥, 진짜 지옥이야 라는 푸념이었다. 선배들의 조언 중 지금까지도 기억에 또렷이 남는 말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이 말에 공감했음 물론이고 심지어 명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인 중에서 일이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냥 다들 힘들어도 버티면서 회사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고들 하는 거겠지.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동료도 선배도 그 선배의 선배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백화점이나 병원, 카페 같은 곳이 평일에 왜 그렇게 빨리 문을 닫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내가 퇴근 후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미 마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평일 낮에 백화점이나 병원을 갈 수 있단 말인가? 매번 휴가나 외출을 사용하라는 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런 의문은 결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일 낮에는 손님도 별로 없으니 평일 매출은 포기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평일 낮에도 백화점 주차장은 항상 자리가 모자라고 병원과 카페에도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혹시 당신도 그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의식에 가난한 마인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때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저는 요즘 내가 먼저 바뀌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까울수록 표현을 많이 안 하고 또 가까울수록 좋은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꾸준히 하려 하고 있고 이제 엄마에게도 표현을 많이 안 했었는데 있는 생각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 습관을 유지해서 항상 좋은 쪽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제가 자기 개발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집단 체면을 통해 무의식에 가난을 설치하는 사람들. 그때 내가 인터넷 검색을 단 1분이라도 해봤다면 우리나라 인구 중 직장인보다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 1914만 명으로 2023년 대한민국 인구수가 5155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직장인의 비율은 약 37%이다. 그러나 내가 살던 세상에는 이를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직장인으로 구성된 세상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이들의 삶을 떠올리기 힘들었다. 아마 당신은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쳤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성공이 무엇이든 그걸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주변 사람을 바꿔야 한다. 주변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주변 사람은 말 그대로 내 주변일 뿐인데 나만 잘하면 되지 주변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전부이고 당신의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떠올려보라. 가족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다. 직장인이라면 보통 7일 중 5일은 회사에 출근한다. 7분의 5, 정확히 인생의 71%를 직장 동료들과 보낸다. 이들이 회사 바깥이 지옥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당신 세계에서 사실이 된다.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위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를 떠올려보라. 그때는 오직 배를 통한 탐험이 전부였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직접 가본 것까지 실존하는 세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지도 제작자들은 바로 배로 가보지 못한 곳부터는 지도에 빨간 점선을 긋고 이렇게 표시했다. 이 지점을 넘어가면 대단히 위험함. 심지어 위험한 괴물이 살고 있음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지도 제작자들의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 밖으로는 절대 항해하지 않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당신이 만약 직장인이라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도 제작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 워라밸을 잘 지키며 살다가 정년 퇴직하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직장 동료들과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서 일을 사실로 만들어버린다. 비단 직장인만의 현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주변 사람들로 구성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엄청난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란 어렵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서 매우 잦은 빈도로 체면을 걸어온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마케팅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는 그에 져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 생각지도 2022년에서 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약하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최면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해마다 회사의 대표들은 시무식 연설을 이렇게 시작한다. 작년 한 해 최악의 불경기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올해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는 불경기,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한다. 회사 대표는 불경기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면서 직원 머릿속에 불황이라는 현실을 각인시킨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세계에서도 불경기는 현실이 된다. 이에 대해 간다 마사노리는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맡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라고 강조한다. 요컨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세계다. 정말 맞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일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 말 그대로 직장 동료와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또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저를 바꾸고 있긴 한데 직장을 또 바꾸자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일단 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서를 하기 위해 제가 바꾼 환경은 유튜브를 봐도 뭐 말 그대로 여기 나왔던 웹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웹툰 게임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알려주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또 이 하와이 대저택님의 유튜브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투자 쪽으로도 많이 보고 부동산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조금씩 하고 주식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가 어느 정도 굳혀지고 부동산 투자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 짧은 지식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인드셋 그리고 독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지금 하위 대저택님의 유튜브를 아침, 저녁, 낮에는 뭐 씻을 때나 오후죠. 어떻게 보면 저녁에 씻을 때나 한 번씩 보고 퇴근할 때 보고 출근할 때 보고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또 다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 성공하려면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바꾸란 말인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직장을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해보고 성공한 일종의 보장된 방법입니다. 바로 당신 주변을 책의 저자들로 에워싸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만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들은 당신과 불금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없고 주말 오후에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중 당신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사람 5명쯤 찾기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경우 주위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책을 쓴 저자들은 5명이 아니라 50명도 쉽게, 심지어 금방 찾아내서 당신 옆에 둘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만나려면 미리 약속부터 잡아야 합니다.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저자들은 다릅니다. 당신이 이들과 대화하고 무언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언제든 인생을 관통하는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해줄 것입니다. 부와 성공을 이미 거머쥔 수많은 사람과 지인이 되어라. 나 역시 언제든 옆에서 당신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언제든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계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실 지금은 불경기가 맞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돈을 풀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유동성의 시대를 맞이했다. 지금은 반대로 풀렸던 막대한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 압박에서 시달리면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시기를 살고 있고 그런데 적어도 내 기억으로 경제 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말은 수십 년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 모든 매체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불경기 속에 살고 있다.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상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토록 수십 년간 불황이 계속되었는데도 누군가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투자에 성공하고 사업을 키워갔다. 어떤 상황에는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다. 당신은 세상에 불경기에 있자. 당신의 세상은 불경기였지만 그들의 세상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지금과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주변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반복으로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가난 프로그램부터 지워야 합니다.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너무 열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부익부빈 익빈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지겹도록 들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믿는다는 데 있다. 물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긴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며 지금 중산층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도 중산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난하다면 그 상태를 벗어나기란 더욱 어렵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열심히 살지 않아서는 답이 아니다. 정말 모두가 치열하게 산다. 태어난 김에 산다거나 인생 쉬엄쉬엄 대충 사는 사람 별로 없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월요병에 시달리면서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니까 심지어 그 와중에 자기계발과 재테크까지 한다.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고 아파트 청약 통장에 매달 착실히 돈을 넣는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우량주를 사모은다. 그뿐인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보상을 받아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한다. 매년 돌아오는 연봉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이직을 통해 연봉도 높여주고 이직을 통해 연봉도 높여보고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하며 초과 근무수당을 받고 성과급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 몸, 정신은 안 좋아졌을 것이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고 이번 주는 지난주와 똑같다. 올해 역시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반복하고 카드값은 매달 빠짐없이 청구된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부자가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사실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내 모습이다. 또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어쩌면 허탈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매일을 열심히 살지만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일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사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당신에게 부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가?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이 견고하고 당연해 보이는 문장을 인수분해해보자. 이 말을 낱낱이 분해해서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는 말이다. 그럼 반대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엄연한 진실이 선명하게 보인다. 누군가는 분명 흙수저였는데 스스로 금수저가 된다는 것이다. 기어이 가난을 떨쳐내고 부자가 되는 이들이 있다. 매우 예외적인 한두 명의 이야기는 아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벽을 마침내 뛰어넘고야 만다.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 또한 그 분명한 증거다. 나도 한때 평범한 축에 끼지도 못하는 직장인이었다. 전 재산을 투자 사기로 다 날리고 우리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 빚만 잔뜩 안고 있었다. 그 시기 내 통장에는 정확히 0원이 찍혀 있었고 그런데 그 한심했던 직장인이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수로 그 견고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다. 이 울타리가 내 인생, 경제력,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주고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 울타리는 절대적으로 어쩌면 내 인생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게 아니었다. 나는 그 시기를 지나며 절실히 깨달았던 그 진실이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내 인생 시간, 건강을 바쳐서 얻은 경험과 진실을 당신에게 오롯이 털어놓고자 한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런 어떤 아파트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지와 같은 방법론을 말할 생각이 없다. 그건 일종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성인 데다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그런 방법론을 익히기 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전환이다. 당신이라는 껍데기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인 무의식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지, 그 소프트웨어가 부의 소프트웨어인지 가난 소프트웨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껍데기라고 하면 하드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인가는 바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죠. 리미트가 걸려 있으면 이 찝찝거리는 버릇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가 걸려 있으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무의식 자기계발서에 맨날 나오는 뻔한 얘기네. 여기까지 읽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을 읽지 않는 편이 낫다. 무의식 자기계발서에 맨날 나오는 뻔한 얘기네. 어차피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어봤자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당신의 인생 또한 바뀌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냐고? 과거에 내가 겪어봤기 때문이다. 여전의 나에게 마인드를 바꾸라는 메시지는 그저 잔소리에 불과했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당시에 내가 달고 다니던 말이다. 아니 내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저 동네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부자는 두 종류야.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진짜 돈 버는데 타고난 사람이거나
응, 응, 응. 그때 나는 내 무의식에 리미트, 즉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리미트가 걸려 있으면 말 그대로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인생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도 당연히 이룰 수 없다. 중산층은 딱 중산층에 머무를 만큼만, 가난한 이들은 딱 가난한 정도에 머무를 만큼만 스스로 생각하고 딱 그 정도 능력까지만 발휘하게 된다. 나는 이를 중산층 전문가 혹은 가난 전문가라고 부른다. 어떻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고 중산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계속 가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급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급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에 희망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가듯 내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나를 딱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게 만든다. 유리병 속 벼룩 시장, 유리병 속 벼룩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벼룩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의 크기의 100배가량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런데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투명한 유리 뚜껑을 닫아 놓아보자. 뛰어오른 뛰어오르던 벼룩이 유리 뚜껑에 부딪힌다. 몇 번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며 고통을 느낀 벼룩은 어느 순간부터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어오른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뚜껑을 씌워도 벼룩은 여전히 그 높이만큼만 뛴다는 사실이다. 벼룩이 셀프로 스스로를 유리병에 가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셀프 한계 설정이다. 그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벼룩은 원래 자기 몸에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도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그 벼룩같이 셀프 한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맞습니다. 저의 한계는 제가 정하는 거지, 남들이 정해주고 그 남들이 얘기해준, 주변에서 얘기해준 그런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더 마인드, 무의식이 이끄는 부의 해답,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무의식, 이 마인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성공은 이루어진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더 마인드라고 나와 있네요. 항상 하와이 대저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죠. 라는 말이 있죠.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독서 루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